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백제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쵸? 우리 기본서 문제 풀 때도 제 얼굴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총정리할 때도 저를 보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 풀 때도, 그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이론만 배우게 된다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우리가 또 검정고시 시험을 매끄럽게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딱 제목을 딱 보시고 백제야 어떻게 다 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제 문제 별로 이렇게 길다는 생각 별로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파트로 공부를 지금까지 했어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부터 시작해서 네 파트를 했는데 그 한 파트당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정도 풀어서 시험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네 파트로 해서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지나갈 거니까 바로 따라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도덕적 주체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선 도덕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올바른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과 태도를 지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도 한 20문제 가량 정도 되니까 이 문제 찬찬히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바람직한 반성의 자세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반성의 자세. 여기서 포인트는 반성이에요. 반성. 반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문제니까 따라 보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저도 제가 한 일을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삶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이 아니고 2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렇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반성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세 번째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쓴다. 제가 반성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일기와 함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답은 3번이고 4번 생활 계획과 목표 없이 즉흥적으로 생활한다. 즉흥적인 거 좋죠. 그렇죠? 즉흥적으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문제 괜찮죠?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첫 문제 괜찮게 잘 넘어갔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삶의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렇죠? 삶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우선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은 왜 세우는 거예요? 지키려고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2번, 바람직한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죠? 바람직한 가치관 추구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서 정답 2번이 아니죠. 3번 볼게요. 가급적 타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삶의 목표를 설정할 때 타인의 의견, 그렇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거나 조언 들으면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따라야 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은 정답이고요. 4번, 인생의 목표를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거 맞기 때문에 지금 아닌 거 고르는 거에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이번에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3번, 계획을 세울 때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목표는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목표는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어때요? 정답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가장 관련이 있진 않죠. 목표는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 안에 나와 있는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바람직한 가치관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목표로, 그쵸? 가치관이 있죠. 종교적 신념이라는 가치관, 그쵸?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기회에 대한 가치관, 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임을 아실 수 있고, 3번.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맞긴 하지만 관련은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4번. 목표를 세울 때는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설정해야 된다. 맞지만 여기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목표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간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3번의 정답이 2번이죠. 그렇죠? 문제 잘 풀고 계시죠? 네. 4번 문제 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1번.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사람. 좋은 결과 다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많이 바라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2번째, 편하고 쉬운 일만 하는 사람. 아니겠죠. 편하고 쉬운 일 다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3번, 계획한 일을 끝까지 노력해서 해내는 사람. 그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노력해서 해내는 사람, 그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쵸?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겠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자기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 절대 아니죠? 그쵸? 대충 한다라고 하면 최선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까닭을 고르는 문제네요. 첫 번째,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쵸? 저도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인정만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번 정답 아니고, 2번,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쵸? 아우, 막 나를 사랑해, 그쵸? 칭찬 너무너무 받고 싶어. 그렇지만 칭찬받는 거 좋지만 남에게 칭찬만 받기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3번. 삶의 보람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그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보람하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오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자신감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답이고, 4번.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 얻는 거 좋지만, 그쵸? 정답은 아니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6번.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중요한 일만 책임을 다한다. 그쵸? 물론 중요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만 책임을 다한다는 거, 그것은 사실 옳은 일이 아니죠.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사소한 일만 책임을 다한다. 그쵸? 막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따라서. 사소한 일만, 그래요. 맞아요. 책임을 다하면 안 되겠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대단한 거. 그쵸? 책임을 다하시면 참 좋겠죠. 3번,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한다. 누가 봐도 정답이에요. 3번. 그쵸?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한다. 벌써 정답 같잖아요. 중요한 일만, 정답 아니죠. 그쵸? 사소한 일만, 정답 아니죠. 또 중요한 일만, 똑같아.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문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열심히 또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약간 실망스러워요. 그렇지만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실수하지 말라는 거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드렸었죠. 실수 꼭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7번 문제 볼게요. 자주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도덕과 과목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는데 틀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아는데 틀리는 거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도 밑에지만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아닌 것은 꼬을 게 별로 없거든요. 도덕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수업 때도 그렇고 총정리 때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니다,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들 구분 잘 하셔서 문제 푸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1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 또 책임져야 되죠. 이건 맞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 아니죠. 그렇죠?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고 3번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다.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라 정답이 아니고요. 4번 스스로 행동한다. 정말 자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7번에는 정답이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문제 꼬아서 낸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8번 일상생활에서의 자주적인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어머니가 학교 준비물을 혼자서 준비한다. 그렇죠? 어머니가 준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학교 준비물을 준비해 주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자주적인 모습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머니가가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준비물을 혼자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자주적인 문제랑은 좀 관련이 없죠.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2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그렇죠. 자주적인 사람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3번. 이부자리는 혼자서 정리한다. 그렇죠. 여러분 정리하시나요? 또 여기다 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침대 생활해요. 침대는 어떻게 접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부자리 정리하시냐고요. 그대로 몸만 쏙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부자리는 혼자서 정리한다라는 부분이 나온 3번이 자주적인 부분이고, 4번 아침에 부모님이 깨워준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부모님 깨워주시는데, 그죠? 다들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죠. 근데 어른이 돼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그쵸? 나중에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가, 그쵸? 어머니께서 저도 깨워주셔가지고 일어났는데 사실 이렇게 자주적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9번 보시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생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생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정직한 생활. 그쵸? 정직한 생활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질문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2번째 공정한 생활. 그쵸? 공정하다는 생활이 뭐예요? 어느 쪽에 편파 판정, 그죠? 편파 판정 이런 거 아시죠?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같은 거 보시면 어느 한쪽에 쏠려서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우리는 편파 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쏠려서 하지 않고 그래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거, 공정한 생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답은 아니고 3번, 절제하는 생활. 저는 굉장히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 절제하는 생활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쵸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으면서 그쵸 참으면서 할 수 있는 요런 생활 절제하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아니고 정답이 4번 자주적인 생활.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자주적인 생활의 대표적인 그쵸? 질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답은 9번에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나이를 먹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자주적인 생활이에요. 네, 쉽지 않은 것이 자주적인 생활인데 여러분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 저보다는 조금 더 자주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길 바라면서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쵸? 1번 성실. 물론 성실 되게 중요해요. 성실 되게 중요한데 성실은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췄는데 성실까지 플러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2번째 존중. 사실 존중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존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바라는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는 사람들 많죠. 노력도 마찬가지죠. 노력 같은 경우도 그냥 갖춰진 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돼서 노력까지 더 하게 되면 갖춰야 될 소양으로 너무 좋은 건데 4번에 보세요. 정직.
정직이라는 건 뭐죠?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정답은 10번에 그렇죠? 정직임을 4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실, 노력, 존중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4번 정직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1번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아닌 것. 제가 아닌 것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아닌 것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우선은 우린 떨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거 도덕 너무 쉬운데 막 이렇게 하다가 100점인 줄 알았는데 60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우린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닌 걸 고르기 때문에 옳은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1번 말과 행동의 불일치. 그렇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 것은 불일치한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우선 1번이에요. 그리고 2번 남을 존중하는 마음.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마음이 남을 존중하는 마음,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는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는 이런 정직한 나의 언행들, 이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된다라는 부분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님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문제를 한번 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린 문제예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꼭 유독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부정어를 써가지고 문제를 내면요 못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답이 1번에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몰라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뭐지 다시 막 읽어보고 헷갈리고 막 카오스 막 와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1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12번 문제입니다. 성실한 생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성실한 생활로 옳지 않은 거. 부정어가 들어왔죠. 부정어에 이제 앞쪽에 이제 답이 되면 좀 약간 긴장한다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요령을 피우면서 공부를 하겠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벌써 1번이 나와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정답이 1번이 나와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긴장을 해야 되고 2번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 해야 됩니다. 성실한 생활의 대표적인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생각보다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헤엄쳐야 또 이렇게 좋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해야 되고 3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실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4번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생활로 2, 3, 4번은 맞는데 1번 같은 경우 요령을 피우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임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3번. 정직한 생활 태도를 가진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정직한 생활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 거. 1번.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유, 또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잘못을 해요. 잘못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쵸? 아시죠?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맞고요. 2번. 내가 불리하여도 사실대로 말한다. 이거 진짜 어렵죠. 어렵지만 이렇게 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3번.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주었다. 그쵸? 길에서 주운 물건, 길에서 물건 주워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이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오빠랑 같이 떡볶이를 딱 먹으러 갔어요. 포장마차에. 그랬는데 앞쪽에 이제 아시죠? 포장마차 앞에 이렇게 다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주머니를 이렇게 막 하다가 5,000원짜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제가? 주워가지고 그 돈으로 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지금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 5,000원짜리 크기도 컸지만 그 5,000원이면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떡볶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주운 물건은 경찰서에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때 제가 그 앞에 있는 친구한테 줬어도 얼마나 그 친구 5,000원짜리 진짜 큰데 큰일 났겠죠. 그래서 그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쵸? 4번,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유리창을 깬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부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직한 생활 태도를 가진 경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 반대의 경우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3번의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어릴 때 고백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도 작게 크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안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우리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아요. 그쵸? 14번, 다음 중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나태함. 나태하다. 그쵸? 내가 여유롭다, 여유롭게 이제 좀 생활을 즐긴다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나태함이죠. 그쵸? 뭔가 나태하게 막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안 되겠죠. 요구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정답 아니고요. 2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물론 계획이라는 거, 계획 다들 한번 세워보셨죠? 다들 많이 세워보셨는데 계획은 막 장황해요. 그쵸? 막 뭐 나라라도 구할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나라를 좀 구해야 되는데 나라라도 구할 것처럼 막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지만 중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죠.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는 거죠. 난 한 10년 뒤에 영화 배우 좀 해보려고. 그런데 노력을 전혀 안 해.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아카데미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막 얼굴을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도 않는데 나는 한 10년 뒤쯤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영화 배우 정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 한번 써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말도 안 되고요. 3번, 실천 의지의 부족. 계획은 막 세웁니다. 그런데 실천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요. 막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 먹으면 TV만 봐요. 그런데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4번, 합리적인 시간 관리. 계획을 하려면요,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합리적인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사실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었었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주지 않아요. 똑같이 다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이 준다면 어떤 능력 좋은 사람들은 불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우와 많이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능력이 좋건 능력이 없건 간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는 게 뭐라 그래요? 시간, 24시간입니다. 그쵸?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뭐 나이가 있건 아니면 없건 좀 어리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가져가는 게 24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도 합리적인 시간 관리고,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물론 시계를 보면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각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맞설 수 있는, 그쵸? 맞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대한 관리 신경 쓰시면서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15번 보시죠. 1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땡땡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죠? 어떠한 사실이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땡땡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용기. 정답 나왔죠.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성실. 그렇죠, 성실.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제대로 해나간다라는, 그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3번도 역시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고, 만용은 뭐예요? 만용. 그렇죠. 자기가 원래 가지지도 않았는데 뭐 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생각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만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6번 보시죠. 정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활 태도를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친구의 잘못은 그냥 넘어간다. 저도 이런 적 많아요. 사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구의 또 미래를 위해서 혹시 친구가 정말 그 잘못 같은 경우는 잘못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막말로 내가 친구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듣더라도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2번,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한다. 왜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세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하죠? 격가지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럴 바에는 칭찬 들으려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3번, 주인이 없는 물건은 그냥 가져간다. 물론 주인이 없는 물건 굉장히 탐나요. 탐나지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4번, 바른 판단과 사려 깊은 행동을 한다. 그쵸? 바른 판단과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정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7번 보시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속이지 않는 것. 그쵸? 않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쵸? 1번,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렇죠? 우리가 수업 시간 다 배웠었어요.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이웃 간의 사랑, 이런 부분들 사랑이고, 2번 행복. 행복, 그쵸? 어떤 걸 했을 때 굉장히 기쁘게 느껴지는 감정들 우리 행복이라고 하고, 3번 성실, 그쵸? 차근차근 열심히 잘 해나가가지고, 그쵸? 그렇게 하는 부분들. 4번 정직, 속이지 않는 것. 정답은 4번 정직임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 다음 격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토마스 플러가 얘기했네요.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맞아. 가장 나쁜 사람은 그래요. 맞아. 용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용서를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조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데 좀 기초가 될 수 있을 텐데,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이 나쁘다. 이 얘기 맞는 것 같죠?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네, 맞아요.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눈 감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가 막 사과할 때까지, 그치? 얘기할 때까지 막 참는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먼저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뭔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야, 뭐 그때 뭐 그렇게 했으면 됐냐? 뭐 약간 이렇게, 그쵸?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물론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1번 관심. 그쵸? 관심하고 이 지문의 내용하고 관련이 없죠. 2번 양보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관용. 그쵸? 관용의 대표적인 지문 내용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번 설득에 대한 내용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3번 관용임을 아실 수 있겠고요.
19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옳은 거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보이시죠? 작은 일부터 조금씩 내 의견을 밝혀보기. 그쵸? 작은 일부터 내 의견을 밝혀보기. 좋은 얘기긴 하지만 지금 아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부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도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거 객관식 문항들 있죠? 길어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용은요, 어렵게 내려고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일기 쓰기와 같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갖기.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죠. 3번,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 그쵸?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집착하지 않아야 되죠. 내가 막 과거에 뭘 잘못했는데 그거를 굳이 막 끄집어 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한탄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물론 반성하는 자세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집착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집착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럼 지금 현재가 또 과거가 되죠? 그럼 이 현재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쵸? 그럼 또 나는 나중에 미래에 또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집착을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계속 나이 먹으면서 계속 과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4번, 거절해야 할 때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무조건 아니요! 라고 말하기. 그쵸? 4번이죠, 정답이. 19번의 정답이 4번인데, 감정에 치우쳐라는 말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거절해야 될 때는, 물론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걸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과거에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런 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성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성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 아시겠어요? 반성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반성은 해야 되지만 반성만 할 수는 없다. 성찰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성찰만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19번에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0번. 다음 중 목표를 세울 때, 그쵸?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좀 길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럴 때 너무 이렇게 막 힘 빠지거나 힘들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번.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목표인가? 그쵸?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 가치관에 맞는지, 내가 세울 거고 내가 지킬 건데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 주어진 조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인가? 제가 아까 막 그랬잖아요. 나 10년 뒤에 영화배우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안 돼.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전혀 안 되고,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하는데 갑자기 영화배우가 되겠대요. 그럼 뭐예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요.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가능한가? 그쵸?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한지도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 4번.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했는가? 그쵸? 먼 것은 훌륭한 사람들, 앞으로 살았었던 사람들,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려고 했던 직업 혹은 행위, 미리 했던 사람들 것을 내가 어느 정도 뭐 카피까지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좀 따라가고 참고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먼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정답은 20번에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인데 도덕적 주체로서 나는 21번 문제까지 할 겁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에 요구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맞아, 우리가 목표를 다 세우지만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다 세워지거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1번 모방과 타협. 잘 안 된다고 해서 모방하고 타협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방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카피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고, 타협이라는 거는 물론 타협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 주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매번 타협만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 합리적인 시간 관리, 그쵸?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포인트예요. 바로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합리적인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3번 반성과 평가. 반성과 평가죠. 내가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반성과 평가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 4번 적극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사고가 이 위에 나와 있는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정답은 그쵸?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문제 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 언제 다 풀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벌써 4분의 1을 풀었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21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니까 벌써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죠. 가정, 이웃생활과 사회 파트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